오늘 학습하실 내용은 교재 28쪽에 나와 있는 캠퍼스 크기 및 배경 설정하기부터 진행하도록 할 겁니다. 캠퍼스라고 하는 게 우리 교재 위에 나와 있어요. 캠퍼스 사이즈는 해상도 변화 없이 이미지 크기를 변경하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간혹 보면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제 홈페이지에도 링크를 걸어놨는데 어디냐면은 제 홈페이지에 보면 멀티미디어 그룹에 레이소다라고 하는 사이트가 하나 있어요. 이건 뭐냐면은 사진 좋아하는 사람들 자기가 이렇게 사진 찍은 거를 올려놓고 하는 그런 사이트들입니다. 예. 이게 또 사이트가 변경되는 바람에 내용이 약간은 좀 달라진 것도 있어요. 지금 이렇게 뭔가를 소파를 찍고 이렇게 이런 사진들이 올라와 있어요. 여기 또 뭐 청소를 하나 보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코스모스가 이렇게 담벼락에 이렇게 밑에 이런 것들이 이렇게. 근데 간혹 보면은 이 사진이 이 주변 이 사진이 여기에 이제 캠퍼스잖아요. 이게 사진 캠퍼스지 않습니까? 이 사진의 사이즈를 인위적으로 늘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 여기 보시면 이렇게 겉테두리가 있잖아요. 액자 두른 것처럼. 근데 이게 간혹 보면 좀 자세히 보시면 색깔이 두 개예요. 약간 옅은 회색이 하나 겹쳐 있고 겉에 굵은 두꺼운 좀 어두운 회색이 하나 더 겹쳐서 두 겹으로 사이즈를 캠퍼스를 늘린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실제로 많이 나와요. 사진을 보면은. 이거는 뭐 그렇지 않지만서도 이것도 그러진 않고 아까 그런 것처럼 사진에 여기도 지금 안 보이네요. 간혹 보면 그런 사진들이 의외로 많이 올라와요. 이 사람은 아까 그 사람하고 똑같은 사람인가? 이렇게 캠퍼스를 조정을 해놨네요. 또 다른 사진 가서 보면은 또 그럴지. 지금은 안 보이죠. 그렇죠? 여기 그러네요. 안윤홍님은 항상 그렇게 해놓은 것 같아. 이번 사진은 다 이렇게 캠퍼스를 겹을 해가지고 두 겹으로 액자처럼 둘러놓은 것 같아요. 요렇게 하는 경우가 좀 있거든요. 실제로 사진하는 사람들이 자기 사진에 대해서 좀 꾸밀 때 그렇게 하기도 해요. 한번 열어볼게요. 파일에 가서 열기 누르셔도 되고 오픈 누르셔도 되고 아니면 이 창을 편집창을 더블 클릭해서 내 컴퓨터 여러분 US 메모리에 있는 새벽 컴퓨터 교실에 5403이라는 폴더가 그 샘플 데이터 그룹입니다. 5403 또 실습 파일 꽃 화분 우리가 3장 2장 이건 2장입니다. 2장 꽃 화분 여기 있네요. 그렇죠? 꽃 화분 완성된 거 한번 열어보면요. 완성된 것도 보면 검은 태가 둘러져 있죠? 검은 태가 둘러져 있어요. 요렇게 한번 꾸며보려고 그러는 거죠. 이 원래는 꽃 화분이 이렇게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 주변으로 이렇게 검은 테를 하나 둘러보고 싶은 그런 거죠. 그렇게 하는 거를 지금 이제 살펴볼 겁니다. 먼저 이미지 파일 에디트 이미지에 가서 밑으로 보시면 캠퍼스 사이즈라고 있습니다. Alt Ctrl C라고 되어 있죠. 컨트롤 키 Alt 키 누른 상태에서 C 누르면 컨트롤 Alt 눌러서 C 누르면 바로 이렇게 들어오는 건데 이거 외우기 쉽지 않아요. 그렇죠? 이거 외우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외우면 좋으냐면 지금은 저도 외우기 싫어요. 안 외울 거고요. 그런데 사진 한 300장을 한 200장을 캠퍼스를 좀 조정하려고 그래. 다. 그러면 매번 생각해 보세요.
이미지에 가서 열어가지고 캠퍼스 사이즈에 가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컨트롤 알트 C 누르면 바로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는 외우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씩 하나씩 외워나가는 거죠. 우리가 컨트롤 C 하면 복사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필요할 때 외우시는 거죠. 그냥 외우시면 어려울 수 있어요. 자, 이미지에 가서 캠퍼스 사이즈 클릭하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센티미터로 돼 있고요. 센티미터로 돼 있고 이거를 퍼센트로 돼 있고 픽셀로 돼 있고 막 여러 가지를 선택하실 수가 있어요. 한번 해보세요. 보시면은 여기에 캔버스 사이즈를 센티미터로 돼 있으면 이게 49.99cm라고 돼 있는 거죠. 49.95, 약 50cm라는 크기는 대략 아시겠죠, 그렇죠? 50cm의 크기. 예, 근데 이거를 픽셀로 바꿔놓으면 1417이라고 나와요. 1417. 예. 그러면 이 픽셀이 1417이 어느 정도인지 그렇죠? 그런데 상단에 이 상단에 여기 보면 저는 꽃화분 골뱅이 50%라고 보여요. 저 꼭대기에 여러분 어떻게 보이실려나 모르겠지만 자 50%면은 이 그림의 실제 크기는 가로 세로 2배가 늘어난 거다라는 얘기잖아요. 2분의 1로 보여드리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사용하는 모니터가 1600일 거예요. 최대 이 강의실 모니터의 해상도가 1600이거든요. 그러면 1417이면 이 모니터에 꽉 찬 형태다 이거라고 생각하면 되죠. 모니터에 꽉 찬 거. 근데 지금 화면상에서는 얘 원래 사이즈가 얘를 이게 100% 사이즈거든요. 이게 100% 사이즈예요. 이게 100% 사이즈니까 아까 보시던 것보다는 사진이 더 크죠. 그렇죠. 그걸 축소해서 보는 것 뿐입니다. 축소해서 보는 것 뿐이니까는. 그런데 하여튼 간에 이미지에 가서 캠퍼스 사이즈를 뭐 픽셀로 놓든 어떻게 하든지 간에 늘리겠다라는 얘기인데 1417이라고 하는 걸 만약에 제가 한 1500으로 넣겠다. 1500으로 넣겠다. 그리고 OK를 누르면 이렇게 늘어났어요. 왼쪽 오른쪽이 늘어난 거죠. 왜냐면 1417을 1500으로 늘렸으니까 가로가 늘어난 거잖아요. 가로가. 그러니까 좌우가 2분의 1씩 해갖고 늘어난 거예요. 그러면 다시 캠퍼스 사이즈에 가서 픽셀이라고 하는 얘를 943을 만약에 1000이라고 바꾸겠다라고 하면 잠깐만 100이 아니라 1000 그러면 또 위아래도 허옇게 늘어나겠죠. 그렇죠. 근데 왼쪽 오른쪽이 어때요? 지금 밸런스가 안 맞게 늘어났어요. 제가 그냥 1500에 1000하고 딱 끊어놓은 바람에 그런 건데, 예, 그러면 컨트롤 Z 한번 눌러주면, 여기 컨트롤 Z 하지 말고 여기 볼까요? 예, 히스토리가 있네, 히스토리. 원래 사진을 돌려놓으면, 원래 화면 사이즈로 넣고, 예. 그 상태에서 귀찮으시면 다시 오셔도 돼요. 저장 안 하고, 예, 다시 오셔도 상관없으니까, 꽃화분을. 다시 이미지 캠퍼스 사이즈에 가면, 여기에 픽셀로 바꿔놓고 나서요, 얘를 릴레이티브라고 하는 거를 클릭하래요. 릴레이티브. 왼쪽에 체크하는 거 있죠, 아래. 예, 그래갖고 얘를 100으로 바꿀 겁니다, 100. 아래 것도 100. 아래 것도 100. 그러니까 100이니까 좌우 50, 50 늘어날 거고 상하 50, 50 늘어날 거예요. 그렇죠? 예. 그렇게 해놓고 OK를 누르면 왼쪽, 오른쪽 50, 50, 위, 아래 50, 50. 아까 1413을 1500으로 늘려라 그러면 그 1500 사이즈만큼 좌우가 늘어나는 건데 릴레이티브 상대적으로 늘어나라 그랬더니 지금보다 얼마를 더 늘릴 거냐 이거죠. 지금보다 얼마를 더 늘릴 거냐. 지금보다.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늘어난 셈이에요. 그런데 하얀색으로 늘리기도 하고 얘를 다시 뭐 100을 줘가지고 여기 보면 백그라운드라고 되어 있는데 백그라운드
뭐 포그라운드도 있고 화이트, 블랙, 그레이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색깔에 캠퍼스 익스텐션 컬러가 확장된 색상을 뭐로 내릴 거냐 하는 거죠. 아까 제 사이트에서 보여드렸던 그런 이미지들은 약간 밝은 색의 회색, 어두운 색의 회색을 두 번에 걸쳐서 늘려놓은 거잖아요. 그럼 우리는 지금 흰색을 늘린 거고, 여기 밑에 가서 뭐 블랙 그러면 블랙을 하나 더 늘어나는 셈이겠죠. 액자의 크기가 좀 두꺼워서 그런 거지. 예, 이렇게 늘리는 거죠. 그래 놓고 다시 한번 이미지 캠퍼스 사이즈 가서 얘를 또 픽셀로 바꿔놓고 100으로 각각 다 조정을 다시 해볼 텐데요. 밑에 블랙 컬러도 아니고 other, 다른 색상을 내가 선택하겠다라고 하면, 다른 색상을 선택하겠다라고 하면 어떤 색상을 할 겁니까? 라고 물어봐요. 이렇게 보이시죠? 그러면 저 위에 빨강서부터 중간에 있는 거죠. 중간에 이 중간에 있는 얘네들의 색깔을 마우스로 위아래로 드래그하면 왼쪽에 넓은 창에 그 색깔이 펼쳐질 거예요. 그래서 이론적으로 1670만 컬러가 나온다. 1677만 7116 컬러 색깔이 여기 뜨는데, 제일 위에 붉은색을 선택하면 붉은색도 짙은 붉은색이 있고 붉은색이 있고, 아래쪽으로 하면 약간 검붉은색도 있고, 왼쪽으로 하면 흰색에 가까운 것들이 보이고, 이렇게. 또 여기는 뭐 파란색 계열로 클릭해 놓으면 파란색, 짙은 파란색, 밝은 파란색 해가지고 색깔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색깔을 우리가 꾸밀 줄 아셔야 돼. 이때 RGB라는 말이 밑에 나올 거예요. RGB란 말이 나와요. 예. 이 RGB라는 것도 여러분이 사진을 하시려면 반드시 의미를 아셔야 됩니다. 물론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혹시나 해서 뭐 간단하게 메모를 해드릴 테니까요. 빛의 삼원색, 예. RGB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RGB라고 되어 있는데 레드, 그린, 블루, 레드, 그린, 블루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감을 칠할 때는, 물감으로 색깔을 칠할 때는 그러니까 이런 거죠. 필기도구 펜 같은 거 보면 검정색도 있고 뭐 노란색도 있고 여러 가지 색깔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빛의 물감의 색깔을 이용해서 색깔을 칠할 때는 다 섞으면 검정색이 나와요. 이런 색 저런 색을 다 섞으면 검정색이 나오는데, 빛을 다 섞으면 흰색이 나옵니다. 지금 여기 흰색이 있잖아요. 바탕색이 흰색이지 않습니까? 이거는 빨간색, 녹색, 파란색을 다 섞은 거예요. 빛을. 그래서 이 각각의 빛은 0단계, 이거를 0단계부터 255단계까지. 그러니까 256단계가 단계로 표현이 된다. 그래서 이 표현되는 256가지 색깔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수학적으로 2의 8승 256이다 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이런 세 가지 색상이다 보니까 색상이니까 어떻게 된다? 2의 24승. 그러니까 2의 8승에 3승이니까 2의 8승에 3승이니까 2의 24승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1677만 7126가지 색깔이 나온다. 어마어마한 색깔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물론 사람 눈으로는 구별하기 힘들어요. 그렇잖아요. 양동이만한 물감통에다가 파란색 한 방울 똑 떨어뜨린 거를 사람 눈으로 이게 파란색 물감이 한 방울 똑 떨어져서 더 파랗게 됐다라고 하는 거를 구별해낸다는 거는 불가능할 수는 있어요. 그렇죠? 빛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빛
빛이 모두 0이면 이게 검정이 되고, 빛이 모두 256으로 넘어가면, 그러면 이게 이제 흰색이 되는 거죠, 흰색이. 그러니까 레드, 그린, 블루가 255단계까지 돼 있는, 256단계로 돼 있는데, 빛이 모두 255로 가면은, 그게 흰색이 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홈페이지를 만들 때도 그렇고, 사진, 영상 이런 작업할 때도 모니터를 통해서 작업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빛의 삼원색을 이용해서 모든 걸 다 계산을 해야 되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한글 2010 이런 프로그램에서도 여기는 아래 한글 수업을 안 하나 봐. 밖에 있나 보다. 여기도 없네. 여기 있나? 여기 있네. 그렇죠? 한글 2010이 있는데 제가 잠깐 보여드리면 여기에서도 어떤 도형의 색깔을 칠할 때도 도형의 채우기 색깔을 칠할 때도 여기 보면 검정색도 보이고 여러 가지지만 다른 색을 클릭하면 여기 보이네요. 레드, 그린, 블루가 몇 단계로 가 있는지. 그래서 왼쪽에 빨간색을 선택하면 레드가 255, 그린, 블루는 00. 이걸 스펙트럼으로 보면 아까 보신 대로 포토샵은 세로로 돼 있었고, 그렇죠? 포토샵은 세로로 돼 있고, 여기 세로로 돼 있고, 아래 한글은 가로로 돼 있는 것 뿐이죠. 그러면 얘가 이제 어떻게 색깔이 가는지를 여기서 지정하셔도 되고, 다 이런 식으로 해서 색깔을 만들어 나가는 거거든요. 예. 자세한 거는 이제 또 그때 가서 설명드리겠지만은, 요런 색깔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꾸미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나는 약간 푸른색 계열로 갈래? 아니야, 난 녹색 계열로 갈래? 그럼 녹색 계열에 가서 선택을 하고, 왼쪽에 있는 거로 선택을 하고, 오케이 누르면 그런 색깔이 하나 더 테두리 색으로 칠해지겠죠. 사실은 테두리 색을 칠하는 게 아니라 캔버스를 늘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사진을 찍은 거를 가져와서 캔버스 사이즈를 늘리다 보니까 테두리가 생긴 것처럼 보이는 거지만, 처음에 흰 바탕에다가 이미지를 막 작업을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작업을 하다 보니까 종이가 부족해. 우리가 그림 그리다 보니까 종이가 부족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종이를 겉에다가 붙여줘야 될 거 아닙니까? 늘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런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캔버스 사이즈는. 그래서 29cm에 보면은, 29cm래. 29페이지 보면은, 거기 센티미터를 봐서 제가 29cm라고 했네. 그래서, 체크박스에 상대치를 조정해 줄 때, 센티미터로 만약 2를 지정해주면, 좌우 상하 각각 2cm씩 색깔이 늘어날 수 있겠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노란색 계열로 가겠다. 아니면 붉은색 계열로 가겠다라고 선택을 하고, OK를 누르면, 가로, 세로 2cm씩의 이렇게 또 색깔이 또 들어갈 수 있겠죠. 색깔이 안 바뀌는데. 안 바뀌어요? 테두리 하얀 색깔이 되는데 그 다음부터 똑같이 하는 게 지금 29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캔버스 크기만 확장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오해하시면 안 돼요. 액자 누르기 기능이 아니라, 본래 내가 사진을 불러왔는데, 처음부터 내가 사진을 만들겠다 그러면 파일에 가서 뉴 해가지고 작업을 할 거 아닙니까?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막 사진을 불러와서 작업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화면이 작네. 이미지 사이즈가 작은 거야. 그러면 얘를 이미지에 가서 캔버스 사이즈에 가서 얘를 센티미터로 하든 뭐로 하든지 간에 5cm씩 더 늘려주고 싶어. 가로 세로로. 아니면 가로는 5cm니까 2.5로 늘려주고, 높이는 2cm, 즉 1cm만 높여주고 싶어. 이때 하얀색으로 높여주고 싶어 라고 하면 그때는 사이즈가 더 변경이 되는 거예요. 테두리가 아니라, 그러니까 테두리 쪽으로 종이가 늘어나는 거죠. 좌우 상하로 늘어나다 보니까는 잘못 표현되면 액자 누르기 기능처럼 느껴질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기존의 작업을 가져온 거는 액자 누르기처럼 변해갔지만, 캔버스라는 크기가 변경된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예.
그 중요한 거는 30페이지에 나와 있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는요 잘 요약해서 정리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33쪽으로 가볼게요. 32쪽 그림 보시면 분홍벽이라고 있는데 분홍벽 그렇죠? 네, 분홍벽이 있는데 파일 오픈 파일에 가서 열기 눌러서 이 분홍벽이 있는데 이 분홍벽이라고 하는 그림을 찍었는데 겉에가 이렇게 그냥 밋밋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완성된 결과를 보면 겉테두리에 이렇게 분홍 색깔의 테두리를 둘렀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좀 더 나아 보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테두리 두르는 효과처럼 느끼시면 더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정식 명칭은 겉테두리가 아니라 작업하는 편집창의 크기를 상하 좌우로 늘려줄 때 쓴다. 근데 이런 것도 있어요. 여기 늘릴 때 가운데서부터 늘어났잖아요. 근데 이거를 만약에 2cm, 2cm 늘려줄 때 이쪽으로 늘리겠다 이거 이렇게 그렇잖아요. 이렇게 이쪽으로 늘리면 화살표 방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셨죠? 예. 다시 이미지에 가서 캠퍼스 사이즈를 그러니까 오른쪽 하단으로 늘어나는 거죠. 오른쪽 아래가 늘어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이쪽으로만 더 0이라고 뒀나요? 예, 이거를 만약에 2cm, 2cm 했는데 이렇게 오른쪽 아래쪽 방향으로 늘리겠다라고 하면 오른쪽 아래쪽으로만 늘어나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서. 그러면 액자 누르기가 좀 어색할 수는 있겠지. 아니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까처럼 이렇게 하면 오른쪽 위아래로만 왼쪽은 가만히 있고 오른쪽 위아래로만 늘어날 거 아니냐 이거죠. 그렇게 해서 생각할 수 있는 거고 기능이 많이 있다더라 하는 거죠. 33페이지 보시면 이제 다양한 선택 도구 사용하기라고 했는데요. 지난 시간 같으면 이렇게 했었을 거예요. 여기에 보시면 직사각형을 이용해서 직사각형 왼쪽에 보시면 이렇게 화살표가 있고 직사각형 아이콘이 있을 겁니다. 얘를 꾹 누르고 있으면 뭐 원형도 바뀌고 가로, 세로에 한 픽셀씩 설정하는 것도 있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도 되고 꾹 누르고 있으면 떠요. 그럼 뭐 동그랗게 할 수도 있고 동그랗게 이렇게 동그랗게 해가지고 얘를 뭐 이렇게 옮긴다거나 이렇게 아니면 컨트롤 키 눌러서 정정 Alt 키 눌러서 하나 더 복제를 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하는 기능이 있어요. 근데 이번에는 이걸 눌러서 우리가 뭐라 한다? 네모를 이용해서 지난 시간에 이렇게 드래그해서 옮긴다거나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Alt 키 눌러서 드래그하면 복제가 될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 그 32쪽에 보시면 그 인형을 구광이라는 이름의 그 그림을 불러와서 사각 선택 도구라고 하는 거죠. 여기 보면 리탱글 마키 툴이라고 하는 거 있죠. 사각형 선택 툴. 이걸 이용해서 그 구광 그림을 선택을 해가지고 늘리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 더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그거를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학습을 했던 거고요. 자, 33쪽으로 한번 볼게요. 이번엔 이제 3장입니다. 3장. 2장이 아니라 2장을 누르시면 지금 파일에 가서 오픈을 누르거나 편집창을 더블 클릭하면 2장이 파일이 열릴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올라가는 거 있어요. 녹색으로 한 수준 위로 올라가는 거 누르시면 몇 장인지가 보일 테고요. 거기에서 3장 더블 클릭하면 3장 그림이 보일 겁니다. 네. 근데 우리 아까 봤던 그림들은 뭐 분홍벽이라든지 구강 그림이라든지 이런 거를 보시면은 뭐 어떤 거는 그냥 구강 그림 직사각형으로 잘라가지고 복사하는 기능을 연습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캠퍼스 사이즈를 좀 늘린다거나 이런 거를 하는 건데 지금 3장에 보는 거는 특히 여기 표지판이라고 하는 파일이 끝에 있을 거예요. 표지판. 얘를 한번 열어서 보시면은 이렇게 뭐라고 이렇게 글자가 써 있네요. 그렇죠?
근데 여기 보면 약간은 뭐라고 해야 되나? 회색이 보이시죠? 이쪽에. 이쪽은 회색이 보이고, 이쪽에는 글자가 보이고, 빨간색으로, 예, 이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내가 선택하고 싶을 때 쓰는 거예요. 얘를 복제한다거나, 예, 특히 그 33쪽에 보시면, 거기 이게 무슨 꽃이죠? 이게 뭐란 꽃인가요? 아, 예? 동백이요? 동백인가요? 예. 작약처럼 보이기도 하고, 하여튼 뭐 꽃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꽃의 모양을 선택을 해서 꽃의 색깔을 좀 더 검붉은 식으로 변화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다음에 밑에 마우스 같은 거 있어요. 마우스. 사과하고 마우스가 있는데, 그 마우스 색깔이 사실은 흰색이었거든요. 흰색이었는데, 이거를 약간 색깔을 변화시킨 거거든요. 예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피부 색깔이 좀 어둡단 말이에요. 밖에 떠돌아다녀가지고 얼굴이 많이 타가지고. 그러면 이거를 미배 효과를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증명사진을 찍었는데 얼굴이 검은틱틱하게 나오면 흉하잖아요. 그러니까 얼굴을 약간 밝게 톤을 해주면 좋은데,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약간 하얀색을 칠하고 나서 촬영을 한다든지 뭐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지금처럼 얼굴을 좀 색깔을 바꾼다든지. 그 다음에 여기 우산 같은 경우도 보면 녹색의 우산 부분을 붉은색으로 이렇게 고치는 경우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 33쪽에 보면 그 깃발이 그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 깃발이 사실은 중간에 있었던 건데 왼쪽으로 옮긴 거예요. 요거. 이게 원래 그림인데 왼쪽으로 그림을 옮긴 거죠. 이제 그런 기능들을 한번 살펴보자 하는 겁니다. 자, 먼저 그 34쪽처럼 그림을 불러왔어요. 네. 그 다음에 왼쪽에 보면 이걸 뭐라고 부르나요? 폴리고랄 라쏘 툴이라고 하는 거 보이는데, 라쏘 툴, 그 다음에 뭐 폴리고랄 뭐 라쏘 툴, 마그네틱 라쏘 툴 뭐 이런 거 보이는데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인데 두 번째 여기요. 이 부분을 이용해서 한번 여기를 모서리를 화면을 작으면 이 돋보기를 이용해서 좀 크게 놓고 보셔도 돼요. 예, 돋보기를 놓고. 그래서 마우스로 이 부분을 그래서 클릭해서 나가는 거예요. 이게 왼쪽에서부터 클릭 한번 해갖고요. 저 오른쪽 끝으로 가서 클릭을 하면 중간이 수평이 아니기 때문에 잘 안 맞아 들어가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중간중간을 클릭해서 여러 번에 걸쳐서, 그래서 오른쪽 모서리로 오면 아래는 수평인 것 같으니까 수직으로 그냥 클릭을 하고, 마찬가지로 아래쪽은 또 수평이 약간 아니라서 클릭을 해서, 포토샵 공부할 때 제일 싫었던 게 이거였어요. 선택하는 거. 그러니까 출발점에서 클릭해서 쭉 지나가다가 다시 출발점에다 놓고 클릭을 해버리면 이어지는 거죠. 그렇지, 이어지는 거죠. 그럼 이렇게 점점점점 하고 생길 겁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거기 왼쪽에서 두 번째 칸에 있는 거 있죠? 이동 툴, 무브 툴을 이용해서 얘를 끌고 오면 보세요. 이렇게 잘라지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거를 어떻게 한다? Alt키 눌러서 드래그하면 또 복사가 되기도 하고, 이렇게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런 걸 할 수가 있단 말이야. 예.
다시 원래 그림으로 돌려놓을게요. 원래 그림으로. 자, 얘를 선택을 할 때, 직사각형으로 선택하면 어떤 문제가 생겨요? 보시다시피 직사각형으로 선택하면 아랫부분에 뭐가 이렇게 직사각형에 포함되지 않아야 될 것들이 포함되기도 하거든요. 특히 아까 그 꽃 그림 같은 건 어때요? 꽃 같은 건 어떻습니까? 이런 거를 직사각형으로 선택할 수는 없잖아요. 이 꽃잎파리를. 그러니까 이런 걸 다양하게 선택하는 거를 이제 연습을 하는 거죠. 예. 참 어려워요. 그래서 이걸 선택한다는 자체가 쉬운 건 아닌데, 여기 라스터 툴을 이용해서 책에 보면은 다각형 올가미 도구라고 써 있어요. 그렇죠? 다각형 올가미 툴. 예. 폴리그랄 라스터 툴, 이걸 이용해서 클릭 해가지고 잘못 클릭해서 이렇게 클릭해 버리면 엉뚱한 그림이 나오겠죠. 그렇죠? 그럼 다시 처음부터 클릭 해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선택을 해가지고 모양새를 만들어야 되겠죠. 그렇죠? 네. 이렇게 해도 되고요. 이렇게 해도 되고. 다시 한번 보시면 클릭하고 가면 마지막에 이렇게 쓱 갈 때 모양새가 있어요. 이때 이 점에서 시작해가지고 이 점에서 시작해서 제가 여기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다시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처음 시작한 출발점으로 마우스를 쓱 갖다 대면 그 라스터 툴이라고 하는 거, 다각형 선택 툴 밑에 동글뱅이 켜가 살짝 보일 거예요. 이게 지금 화면상에 작아서 안 보이는 건데 여러분 화면에 잘 보일 수 있습니다. 지금 35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마지막으로 다각형 올가미 도구 옆에 동그라미 모양이 나올 때 클릭을 하면 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게 클릭해서 처음 출발점에다 갖다 대면 그 툴 오른쪽 하단에 대각선 방향 쪽으로 조그만 원형이 하나 생겨요. 동글뱅이가. 이러면 선택이 마무리가 됩니다 라는 뜻이거든요. 그렇게 선택을 하시면 돼요. 선택하면 이렇게 다각형이 선택이 됐다 이거죠. 그리고 에디트 편집에 가서 두 번째 메뉴 에디트 편집에 가서 컷 잘라내기 오려두기라고 하고요. 카피 복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 카피 컨트롤 C 누르셔도 되고요. 지금은 이 복사 카피라는 걸 클릭하게 되지만 매번 에디트 메뉴에 와서 카피를 클릭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컨트롤 C라고 외우셔야 돼요. 컨트롤 C 그러면 이 영역이 나도 모르는 어딘가에 복사가 되는 거예요. 보관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원하는 자리에 클릭해 놓고 컨트롤 V를 누르면 생겨요. 컨트롤 V를 누르면 생겨요. 근데 어디에 생기는지 헷갈릴 수는 있어요. 그렇죠? 컨트롤 C 눌렀다가 컨트롤 V 누르면 막 생기는데 어디냐면 이 부분입니다. 오른쪽에. 다시 처음부터 한번 볼게요. 제가 이 부분을 컨트롤 C 눌렀어요. 컨트롤 V를 누르면 편집창에서 아무런 반응이 없어 보이는데 오른쪽에 레이어라는 게 하나 뚝 생겼어요. 제일 백그라운드는 원본 그림입니다. 레이어가 하나 생겼어요. 그 다음에 컨트롤 C를 누르면 다시 컨트롤 V를 누르면 하나 더 생겨요. 다시 컨트롤 V를 누르면 하나 더 생길 거라고 이렇게. 레이어가 1, 2, 3, 4, 5, 6, 7에서 생기는 거죠. 그렇죠? 이 레이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원 그림에다가 뜯어 고치면 원 그림이 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원 그림에서 필요한 영역을 복사를 해서
투명 비닐을 하나 깔고 거기다 붙인 거예요. 투명 비닐을. 그 투명 비닐이 레이어라는 개념이니까, 예, 그렇게 해서 현재 원본 하나에 똑같은 거를 3번 더 붙인 거죠. 그렇죠. 그럼 이 레이어의 위치를 조정하셔야죠. 조정하셔야 된단 말이야. 지금 보시면 제가 밑에 레이어 1이라고 선택을 했어요. 레이어 1. 레이어를 선택하고 움직이면, 예, 레이어 2를 선택하면 뭐가 움직이고요. 레이어 3을 선택하면 뭐가 움직이는데, 이렇게 해서 왔다리 갔다리 해서 선택할 수도 있고요. 상단에 오토 셀렉트라고 있을 겁니다. 오토 셀렉트라는 데를 선택을 하면 자동 선택이라고 하는 기능이 있잖아요. 얘를 선택을 하면 마우스를 움직이면 내가 마우스를 움직일 때마다 걔네들이 오른쪽에 레이어를 선택하지 않고도 왔다리 갔다리 할 수가 있어요. 물론 왼쪽에서는 지금 다각형 선택 툴이 아니라 이동 툴, 무브 툴이라는 걸 선택이 되어 있는 형태죠. 그래서 원하는 대로 이렇게 선택을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배열을 해놓고 저렇게 배열을 해놓으면 내가 배열하고 싶은 대로 배열이 가능하다는 거 아닙니까? 예, 이렇게 배열하든 뭐 저렇게 배열하든 이렇게. 그러다가 불필요하면 레이어를 하나 삭제하면 되고요. 레이어를 삭제하면 되겠죠. 삭제하기 싫으시면 여기 딜리트 레이어라고 있고요. 얘를 끌어다가 저 하단에 보면 저 하단에 시간과 날짜가 나오는 영역이 있는데 끝에 휴지통이 있어요. 휴지통. 거기다가 레이어 3을 드래그해서 던져놓으면 한 겹이 사라져요. 그래서 이렇게 세 겹을 준비해 놓는 거죠. 그러면 교재 36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 똑같은 그림이 두 번 더 붙여가지고 복제가 된 셈이죠.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공부할 때 그 포토스케이프 같은 경우도 레이어 개념으로 작업이 돼요. 포토스케이프에서 사진을 불러와서 거기다 글자를 쓰거나 이렇게 되면 레이어 개념으로 들어가는데 얘는 저장이 되고 나면 그냥 레이어 개념이 사라져요. 포토샵은 이 상태에서 저장을 하면 포토샵 형태로 저장할 거냐, 이런 레이어를 그대로 유지한 채로 저장하는 포토샵 형태로 저장할 거냐, 아니면 이미지 파일로 바꿔서 저장할 거냐. 근데 이미지로 바꿔버리면 걔도 레이어 개념을 상실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림판 같은 거는 윈도우상에서 제공해준 그림판은 어차피 레이어 개념이 없는 애고, 예. 그 다음에 이제 한글이나 파워포인트 같은 그런 프로그램에서 문서 작성하는 프로그램에서 도형을 그리거나 이렇게 되면 그거는 레이어 개념이 살아있어요. 예, 그래서 먼저 그린 도형이나 그림이 밑에 있고 나중에 그려진 도형이나 그림이 위로 올라오는 레이어 개념으로 유지가 됩니다. 요렇게 하면은 내가 원하는 대로 이미지의 위치를 조정도 할 수가 있죠. 그러나 제일 위에 있는 거는 원본이잖아요. 원본은 못 움직여요. 요때 오른쪽에 레이어 1, 2가 보이는데 원본 왼쪽에 보면 백그라운드라고 되어 있는 거 왼쪽에 보면은 눈동자 그림이 있잖아요. 걔를 누르면 원본은 가려질 겁니다. 그리고 레이어 1번과 2번에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격자 무늬가 되어 있잖아요. 이 격자 무늬는 투명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아까 원본에 있었던 이 영문자가 들어있는 이 빨간색 배경 구조, 얘를 복제한 거니까, 그리고 똑같은 이 캠퍼스 안에 그 복제된 것만 붙여가지고 움직인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는 투명 바탕에 움직이게 되거든요. 투명 바탕에. 얘를 마음대로 끌고 가서 이렇게 귀퉁이로 보일 수도 있고, 그렇죠? 귀퉁이만 보이게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오른쪽 레이어판에 현재 복제된 이미지 위치가 대략 어느 위치에 있구나라는 건 보여줍니다. 백그라운드를 다시 선택을 하시면은 이제 백그라운드가 보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작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것이 36쪽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이때 뭘 하라고 돼 있죠? 36쪽 중간에 보면은 정렬 도구를 선택하라고 하는데요. 정렬 도구. 자, 그러면 먼저 제가 이미지가 이렇게 좀 다 어떻게 돼 있어요? 막 중구난방으로 돌아다니잖아요.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얘를 똑바로 이렇게 갖다 맞춰야 되는데 이게 마우스로 움직일 때요. 덜컹덜컹 움직여요. 절대는 부드럽게 움직이질 않고. 그러니까 선택하기가 참 애매해요.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백그라운드 클릭하고 컨트롤 키 눌러서 레이어 1번, 2번 선택을 하면 이 백그라운드부터 레이어들이 이렇게 푸른색을 뜨면서 선택된 게 보일 겁니다. 그러면 이제 상단에 요렇게 위에 정렬하면 안 되겠다. 위에 정렬하면 안 되겠죠. 그렇죠? 컨트롤 Z 눌러서 취소하고 왼쪽 정렬, 뭐 오른쪽 정렬, 가운데 정렬 이런 걸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원본은 정렬이 안 되죠. 원본이 제대로 정렬이 안 되잖아요. 오른쪽 정렬하면 레이어 길이는 오른쪽에 가요. 왜냐면 그 자체만 그림이니까. 근데 원본은 이 빨간색에 되어 있는 거에 그것만 그림이 아니라 왼쪽에 있는 이 테두리, 오른쪽이나 하단에 배경이 보이잖아요. 예. 이 자체도 이미지이기 때문에 왼쪽 정렬하라 그러면 레이어들은 왼쪽에 가서 붙었지만 원본 그림은 왜 안 붙을 수 있어요. 이제 그게 헷갈리는 거지. 예. 이런 거는 우리가 이제 움직일 때 이 책에서는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어요? 정렬을 가서 왼쪽에 맞추라고 했거든요. 이렇게 안 붙죠? 안 붙어요. 그러면 얘들만 움직여줘야지 뭐. 이때 백그라운드는 해제해주고 백그라운드까지 선택되어 있으면 백그라운드는 못 움직이잖아요. 백그라운드 자체는 못 움직이잖아요. 정해진 캔버스 사이즈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백그라운드를 해제하고 레이어 1번과 레이어 2번만 선택한 상태에서 마우스를 움직이면 두 개가 결합된 상태이기 때문에 왔다리 갔다리 움직일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미지를 좀 배열하는 그런 거죠. 37페이지에 나와 있는 얘는 닫을 겁니다. 왜냐면 지금 계속 열어놓고 작업하면 메모리만 차지해요. 그래서 어차피 이건 뭐 저장할 거 아니고 연습하는 거니까 닫아버리고 이때 저장 안 함, no. 키보드로 N 누르셔도 되고요. N. Yes, Y. N, No. No니까 N 누르셔도 되고요. 그래서 빨간 꽃 한번 선택해 보세요. 그럼 이제 빨간 꽃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우리 한번 생각해 볼게요. 얘는 원도 아니고 직사각형도 아니고 아까처럼 다각형 선택 툴을 이용해서 클릭 해갖고 얘를 이렇게 모양을 만들려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이게. 이럴 때 어떤 거를 선택하래요? 빠른 선택 툴이래. 요거. 퀵 셀렉션 툴이라고 하는 거 있어요. 붓처럼 생기네. 그렇죠? 얘를 마우스로 잡고 여기다 대고 이렇게 빨리 움직이지 마시고 천천히 이렇게 드래그를 해보세요. 왼쪽 벽을 이렇게. 그러면 요렇게 요 부분이 더 지나가면 안 돼요. 더 지나가면 꽃잎파리까지 다 선택이 돼버리니까 안 되고 다시 컨트롤 D 눌렀다가 다시 선택하셔야 돼. 그냥 꽃봉오리 말고 꽃잎 말고 꽃잎 저기 밖에 잎사귀서부터 시작하면 안 돼요. 잎사귀까지 포함되는 거니까 컨트롤 T. 그래서 이파리에다 놓고 이렇게 지나가고 드래그를 하고 이렇게 되면 요 아랫부분이 조금 이상하게 됐어요. 이 부분이
정확하게 선택이 안 되네요. 나머지는 모양새이 어떻게 선택이 제대로 된 것처럼 보이죠? 이 부분이 조금 어색하게 보이는데 이런 부분은 또 빼줘야 될 거 아닙니까? 정확하게 하려면. 그러면 얘를 또 빼주긴 빼줘야 되겠죠. 어떻게? 여기 있네, 여기. 저 위에 보면 subtract라 그래서 더하기, 여기 있는 거는 빼기 해가지고 이 부분은 또 이렇게 마우스를 드래그하면 빠져요. 필요하면 또 더하기 눌러서 그 부분을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선택 툴을 이용해서 뭐 컨트롤 C 눌러서 컨트롤 V 하면 이 꽃잎파리가 꽃봉오리가 하나 더 복제가 되겠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거는 복제보다는 얘 색깔을 좀 바꾸려 그래요. 색깔을. 그러니까는 뭐 약간 붉은 톤인데 더 붉게 해주죠. 강렬하게 뭐 이런 거라든지. 예. 어디로 가냐면 이미지 두 번째가 어저스먼트 조정이라고 하죠. 조정 고칠 때 쓰는 거죠. 어저스먼트 조정. 그리고 가서 두 번째인가요? 두 번째 여기 보면 이런 말이 뭐 컬러 밸런스라는 말도 나오고 휴 세츄레이션이라는 말도 보이고 이런 거 있을 거예요. 색조 채도 두 번째 거야. 컨트롤 U. 예, 색조 채도. 색조는 색깔을 변경할 때 쓰는 거예요. 빨간색을 노란색 꽃으로 바꾸고 싶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채도는 탁하게 맑고 탁하게. 그러니까는 어떤 거 보면 아주 그냥 화사한 꽃이 있고요. 어떤 것은 약간 좀 탁하게 예, 맑은 게 아니라 탁한 거. 그렇게 색깔이 나오는 것도 있거든요. 이제 그거를 색조 채도라고 하는데 휴, 뭐, 세츄레이션, 여기 보면, 라이트니스, 밝기라고 있죠, 밝기. 세 번째는 밝기죠. 어둡게, 밝게. 예. 그래서 처음에 휴를 이용해서, 오른쪽으로 가면, 색깔이 어떻게 하나 보세요. 왼쪽으로 가면. 그러니까 지금에 있는 붉은색이 있는 거를, 오른쪽으로 가져가면, 색깔이 변해요. 그렇죠? 녹색으로 변하고 왼쪽으로 가면 색깔이 변합니다. 그렇죠? 푸른색 꽃이 돼버리기도 하고 그렇죠? 그냥 우리들이 알고 있는 노랑을 빨강으로 바꿔라 이런 건 아니니까 전체적인 색깔을 조금씩 바꾸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값이 0이었는데 오른쪽으로 살짝 가져가면 약간 붉어지다가 잘못하면 또 이상해질 수 있어요. 예. 책에는 뭐라고 써 있습니까? 38쪽에 얼마를 주래요? 12로 주래. 12로 쓰셔도 되고. 예. 그 다음에 세츄레이션은 다른 파일에서 한번 볼게요. 일단 해서 OK 눌러버리면 이렇게 변해요. 근데 이때 이 선택되어 있잖아요. 지금요. 그럼 저기 셀렉트 선택에 가서 디셀렉트 선택 해제 컨트롤 D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작업이 끝난 후에는 컨트롤 D를 눌러야지 잘못하면 어떻게 된다? 선택이 또 지정이 돼 버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또 지정이 됐으니까 잘못 마우스를 클릭하게 되면 지워질 수도 있고 변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그림을 색깔을 바꿨는데 히스토리에 가서 빨간 꽃을 클릭하면 처음에 이 색깔이었다가 지금 디셀렉트까지 가서 클릭해보면 색깔이 어디가 좀 달라요? 요 안에 있는 그 수술이라고 하나요? 암술 수술에 있는 색깔이 약간 달라진 느낌도 있고요. 이번에는 그 다른 기능을 한번 살펴볼 건데요. 우산이라고 하는 파일을 열어볼 겁니다. 우산.
그리고 이 그림이 작으면 선택하기가 애매해요. 그렇죠? 선택하기 애매해요. 그래서 이 그림을 돋보기 그림을 이용해서 클릭 해주면 커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크게 해놓고 나서 예. 그 다음에 위치를 조정할 때는 마우스로 이렇게 스크롤 해도 되지만 여기 손바닥 그림을 이용해서 이렇게 위치를 보기 좋게 꾸며 놓으시고 지금 이 우산에 있는 거를 선택을 해 볼 겁니다. 빠른 선택 도구 툴이라고 되어 있죠? 퀵 셀렉션 툴이라고 하는 거. 그 마법 봉우리 같은 거 생긴 거 말고요. 그걸 꾹 누르면 퀵 셀렉션 툴, 빠른 선택 도구 상자가 뜰 거고, 이때 마우스로 이렇게 드래그 하시면 우산이 대략 이렇게 선택이 돼요. 근데 사실은 얘도 우산 살이 있잖아. 저 밖으로 삐져나간 살이 있잖아요. 이거까지 다 선택을 해야지, 원래는. 그럼 선택하다가 집에 못 가. 지금은 이제 기본적인 기능만 학습하는 거니까, 그러려면 화면을 더 크게 확대를 시켜놓고, 그리고 이거 선택하는 것도 더 작게 만들어서 일일이 하나씩. 그래서 어떤 사람은 사진을 하나 촬영을 해서 편집하는데 24시간 걸린다, 막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작업하다가 중간에 밥도 먹어야 되고, 힘드니까는 잠깐 쉬었다가 또 뭐 샤워도 하고 나오는 분도 있고, 일하실 때 패턴들이 다 그렇더라고요. 자, 이번에는 이미지 조정, 어저스먼트에 가서 휴 세츄레이션에 가면 색상 채도에 가서 두 번째 세츄레이션이라고 그러는 거죠. 예, 채도. 얘를 오른쪽으로 가져가면 맑아요. 맑게 나와. 마치 창호지 문에 밖에 등불을 켜놓으니까 밝게 환하게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나와. 얘를 왼쪽으로 가져가면 잿빛으로 변해요. 잿빛으로 변한다는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사람 얼굴이 잿빛으로 변하나요? 빨간 사과처럼 이렇게 얼굴이 막 달아오른 사람이 갑자기 뭐 기겁을 한다 그러죠. 그러면 잿빛 얼굴 이렇게 변해? 카멜레온도 아니고. 자, 근데 책에는 마이너스 100이라고 써 있어요. 마이너스 100. 근데 여기가 아니라 어디를 마이너스 100으로 하래요? 휴를 마이너스 100이니까 왼쪽으로. 이게 마우스로 드래그하기 불편하시면요, 여기다 그냥 쓰세요. 이렇게 마이너스 100. 그래, 탭키 누르면 넘어갑니다. 탭키 누르면 이렇게 항목간에 넘어가니까 키보드로 키보드로 글자 쓰고 나서 또 마우스를 클릭하고 글자 쓰려면 오른손 왼손 막 불편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때는 키보드로 가지고 왔다 갔다 하셔도 돼요. 그 여기는 채도를 얼마로 하래요? 플러스 100. 그러니까는 색조는 약간 보라색 계열로 변경했고요. 세츄레이션, 채도는 밝게. 그래서 OK를 누르면, 확인을 누르면, 컨트롤 D 누르면, 원래 그림은 요 그림이었는데, 녹색 우산이었는데, 이렇게 붉은색으로 바뀐 거죠. 선택을 어떻게 했지? 우산 선택? 예? 못 따라갔어요. 다시 한번 볼게요. 원래 우산으로 돌려놓는 거죠. 그럼 히스토리라고 하는 이 기능을 활성화 시켜주셔야 돼요. 히스토리는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저 위에 메뉴판 끝에서 두 번째 윈도우, 창이라는 메뉴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클릭하시면 쭉 내려가서 히스토리가 안 나오고 한글로 돼가지고 영어로는 히스토리고 이제 우리말로는 작업 내역이라고 보이겠네. 그렇죠? 작업 내역. 예. 거기서 얘를 클릭하시면
창이 하나 뜰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거기에 보면 오른쪽 두 개 화살표가 붙어 있는 게 있을 거예요. 아이콘이요. 얘를 누르면 숨어 들어가고요. 그때 오른쪽 여기 보면 예, 히스토리를 꺼내 볼 수 있고 닫아 볼 수 있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막 작업하다가 망치면 A 처음으로 돌아가 다시 시작해 이럴 수 있거든요. 이렇게 놓고 예, 여기 와서 다시 마우스를 이제 이렇게 드래그하면 예, 우산이 이렇게 선택이 됐어요. 우산이 선택이 됐고 선생님 좀 봐주세요. 우리 우산 선택을 못했어요. 아니 오른쪽 여기 마우스로 또 움직이시면 되죠. 거에 바로 밑에 요거 누르셔서 올라가시면 돼요. 그 누르시고 여기서 그다음에 어떻게 이게 선택 어떻게 하지? 이게 범위 설정이 안 돼. 그 다음에 이제 이미지 조정,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블럭에 있는 Hue Saturation, 색조 채도라고 하는 걸 선택을 해서 위에 있는 색조를 마이너스 100을 하래요. 여기다가 마이너스 100. 그래서 확인 누르면 얘는 그냥 보라색이 된 거고요. 얘는 보라색이 된 거고. 그 다음에 이쪽에 보시면 이렇게 붉은색 이 우산이 있는데 얘를 또 한번 바꿔보래요. 그렇죠? 여기 우산이 왼쪽에도 이렇게 붉은색이 있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또 이렇게 선택을 해서 선택이 되고 나면 얘는 또 아까 이미지 조정에 가서 색조 채도에 들어가서 채도죠. 채도에 있는 색깔을 플러스 100 그냥 100 써면 되겠죠. 그렇죠? 그럼 약간 더 붉은색으로 환한 색으로 나오겠죠. 아까 조금 전에 연습할 때는 우리가 어떻게 했냐면 좀 전에 선택할 때는 오른쪽에 있는 요거 얘를 보라색으로 바꾸고 또 색깔을 바꿔보고 채도도 바꿔봤잖아요. 이 책에서는 얘 따로 만들고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거 따로 만들고 이렇게 두 가지를 만들면은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오른쪽에 있는 얘 요거 하고 그래서 처음에 원본은 이렇게 생겼는데 이렇게 변한 거죠. 원본은 이렇게 녹색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를 바꾸고 나니까는 보라색하고 약간 붉은색 밝은 톤으로 바뀌었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이제 연등회 같은 거 하잖아요. 이제 그런 거를 촉발할 때 사진을 많이 찍지 않습니까? 그러면 연등회에 나와 있는 그 연등회 색깔을 이제 카메라로 촬영하고 보니까는 밝은 백색의 연등이 탁 나와야 깔끔한데 탁한 색이 나오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환경에 따라서. 그러면 포토샵으로 요즘 사진들이 뭐 1,500만 화소, 2,000만 화소 막 이렇게 촬영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모니터를 확대를 해가지고 그 부분을 다 일일이 작업을 하는 거죠. 그러면 그 꼼지락거리는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오래 걸릴 수 있어요. 지금 우산도 지금 이게 수십 개 아닙니까? 촉발 때 연등에 행사하는 거 찍으면 연등만 해도 수백 개 촬영될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 중에 강조하고 싶은 것만 좀 맑게 처리하면 되죠. 뭐 다 하려면 어려울 수 있다면. 자, 그 다음 거 볼게요. 40페이지 보시면은 거기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렇죠? 40페이지 여러 가지. 예. 지금 우산들을 선택을 해서 색깔도 바꿔보고 뭐 노란색 우산으로 바꿀 수도 있고 초록색 우산으로 바꿀 수도 있고 결과적으로 같은 우산인데 똑같은 색깔의 우산인데 색깔을 조금씩 다 다양하게 바꿔서 다양한 색깔의 우산으로 연출한 것처럼 편집할 수도 있어요.
저 색깔이 똑같은 색깔인지 다른 색깔인지 우리가 모르잖아. 그렇죠. 근데 아마도 다른 색깔이었을 거예요. 이 책의 저자가 일일이 그거를 다 똑같은 색깔을 다르게 지금 편집해서 이렇게 올려놓은 사진은 아닐 것 같아. 예. 서로 다른 사진을 찍었는데 색깔이 다른 거를 이제 그 중에 또 색깔들을 좀 더 다양하게 꾸밀 수는 있다 이거지. 그 다음 41쪽 볼게요. 선택을 할 때 이번에 마우스 완성된 건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마우스 줄이나 근데 마우스가 좀 특이하죠? 우리들이 알고 있는 마우스처럼 버튼이 왼쪽 오른쪽에 있는 게 중간에만 하나 있어요. 이거 애플 마우스인가요? 예. 일반 우리가 쓰는 IBM 계열의 마우스는 아닌 것 같아요. 자, 요거를 이제 선택을 해 놓으시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확대해 놓으면 더 좋아요. 얘가 너무 작으면 선택하는데 굉장히 비좁을 수 있어요. 요거는 이따 확대하시면 되고, Alt키 눌러 클릭하면 축소, 그냥 클릭하면 확대. 어디에서? 왼쪽 밑에 있는 돋보기에서.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한번 해보죠. 자동 선택 툴이라는 게 있어요. 자동 선택 툴. 왼쪽에 퀵 셀렉션 툴이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 보면은 매직 해갖고 돼 있는 거 있어요? 요술봉인데, 요술봉. 옛날 애니메이션에 보면 어떤 공주가 나와서 요술봉을 들고 널 용서하지 않겠어 뭐 그러던데. 그 요술봉 이런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우리 애도 여자애가 있어서 그걸 들고 종일 유치원도 갔다 오고 친구들 만나면 너를 가만두지 않겠어 뭐 이렇게 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얘를 한번 클릭해 보세요. 이렇게 배렸다. 다 선택됐네. 젠장. 그럼 다시 컨트롤 T. 이미지 흰색을 선택할 거예요. 여기를 한번 클릭해 보세요. 배렸는데 또 그런데 왜 이렇게 자, 여기 보면 마술봉을 이용해서 선택을 할 건데요. 이 부분 빼줘야 되잖아. 왼쪽에 있는 건 빼줘야죠. 그렇죠. 지금 얼떨결에 선택이 됐는데 다시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그러네. 똑같네. 네. 이건 안 나와요. 여러분은 안 그래요? 네. 이게 미친나? 그럼 저 같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러면 요 상단에 보면 세 번째가 백인데 이 백을 이용해서 훅 갔네. 다시 더하기 눌러서 아이씨 빼주는 거 잠깐만 짜증나요 이럴 때. 일단 이렇게는 되는데 이 부분이 이제 문제가 되죠.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이런 거를 이용해서 해결을 또 해줘야 되나? 이 부분을 이렇게 근데 마우스가 선택은 거의 다 되긴 한데 100% 완벽하게 되진 않고 일부 제가요 이거를 선택할 때 지금 이 마술봉 말고요 그 왼쪽에 다각형 선택 툴이라는 거 있었잖아요. 얘를 이용해서 지금 뺄셈이죠. 뺄셈을 이용해서 지금 여기를 이렇게 빼고 있어요. 이 부분도 빼주고 있고요. 지금 이렇게 보면 빠졌잖아요. 지금요. 이 부분이요. 빠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꼭 맛을 본 것 같고 맛을 본 거로 하니까 편하게 평 하고 되는데 이게 원하지 않으면 특히 이 부분이 여기가 좀 이렇게 모양새가 안 이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왼쪽에 있는 선택하는 거 있잖아요. 예, 다각형 선택 툴이라고 하는 거 아까 이거를 이용해서 빼기 버튼 처음부터 선택이냐 더하기냐 추가냐 빼거냐 이거잖아요. 이 뺄셈을 이용해서 이렇게 여기를 이렇게 마우스로 클릭해서 이 부분을 빼내고 여기도 빼내고 이 부분도 이렇게 자, 눈물겨운 사투를 벌인다. 그러면 대략 모양새가 나왔어요. 이게 한 방에 딱 해결 보면 좋은데 안 되면 다른 도형을 이용해서라도 선택하고 해제하고 꾸미셔야 돼요. 그게 다양하다라는 얘기지. 다양하다는 얘기지. 이때 41쪽 밑에 뭐라고 돼 있어요? 원래는 하다 보면 이 부분이 약간 누락이 됩니다 라고 지금 설명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를 한번 보시면 아실 거예요. 여기 이 부분 처음 거는 뭐죠? 처음 선택할 때 쓰는 거고 두 번째는 추가하는 거고 세 번째는 그 부분을 마우스로 선택을 하면 선택된 부분이 빠져나가는 거고 세 번째는 이제 교집합이라고 해서 내가 A 영역을 선택하고 B 영역을 선택을 하면 교차된 지점만 선택되는 거고 이런 건데 책에 뭐라고 돼 있어요? 밑에 그냥 드래그하면 여기 클릭하고 드래그하면 선택을 하는 거고 쉬프트 키 누르고 드래그하면 추가가 되는 거고 Alt 키 눌러서 드래그하면 거기 클릭하거나 이렇게 되면은 그렇게 선택한 영역에서 빠지게 되는 거고 Alt Shift를 누르면 교차 지점만 선택. 그거죠 뭐 이거 왼쪽 위에 있는 거 이거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Shift 키 누르면 더하기. 자 이렇게 했는데 Shift 키 누르면 더하기. Alt 키 누르면 빼기. Alt Shift 누르면 교차 지점으로 여기 선택이 움직여집니다. Shift 그럼 일로 가잖아. Alt 그럼 뺄셈으로 가잖아요. Alt Shift 누르면 교차 지점으로 가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매번 마우스로 여기 있는 걸 추가 눌러서 하고 빼서 하고 교차 이렇게 하려면 귀찮으니까 Shift 추가, Alt 빼기, Alt Shift 교차 이런 식으로 얘를 선택해 주는 거죠. 그러면 지금처럼 매직 이 자동 툴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것도 그럴 거 아닙니까? Shift 더하기, Alt 빼기, Alt Shift 누르면 교차 이런 식으로 똑같은 영역 형태로 반응을 할 거란 말이에요. 하여튼 간에 선택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선택하는 기능이 굉장히 다양하다는 거죠. 포토샵은. 선택하는 기능이. 그래서 선택을 했으니까 어떻게 하자? 아까 똑같이 이미지, 어저스먼트, 조정. 그리고 휴 세츄레이션, 색조 채도에 들어가서 이번에 어떤 게 하래요? 상단에 있는 색조, 휴를 118이 이렇게 예쁜 분홍색으로 나왔네요. 그렇죠? 오케이 누르면 그 컨트롤 D 누르면 이제 선택한 거 해제가 되고요. 그리고 원래는 요거였는데 약간 푸른색이 도는 하얀색이었는데 지금은 분홍색의 마우스로 바뀐 거죠. 그러니 특히 그 인터넷상에 보면 그런 거 많이 나와요. 그 중국의 어떤 여성이 화장을 얼마나 잘 했는지 전혀 다른 사람으로 바뀌잖아요. 그런 거 보세요. 그렇게 해서 미팅을 하기로 했대. 인터넷상에서 둘이 메신저를 통해서 연애를 한 거예요. 그래서 만나자 그랬대. 그래서 남자가 뭐 이틀에 걸쳐서 기차를 타고 왔대요. 그래서 만났는데 다른 거라. 화장을 안 하고 왔나 봐. 생얼로 왔나 보지?
그래갖고 막 그 자리에서 여자한테 막 싫은 소리 했대요. 그랬더니 여자도 그랬대. 그 남자도 메신저상에서는 멋있는 남자였는데 실물 보니까 영 아니오시다. 서로 싸워가지고 막 그랬다고. 그러니까 속지 말자. 뭐 화장빨, 뭐 다시 보자 조명빨, 뭐 이렇게 농담삼아 얘기하는데 쉽게 말하면 뽀샵질하는 거죠. 뽀샵질 이거는. 그래서 저도 제 사진을 포토샵으로 얼굴에 있는 잡티들을 다 제거했어요. 몇 시간씩 걸쳐가지고. 왜냐면 이 강의실에서 의자에 앉아가지고 저 벽을 바라보고 찍었거든요. 벽 등지고. 좀 좋은 카메라 찍어서 잘 나왔단 말이에요. 자, 그때 찍은 사진 잠깐 다시 보여드릴게요. 이 사진이에요, 이 사진. 이게 원본인데요. 이게 원본인데 사실은 여기 보면 이렇게 막 피부 상태가 안 좋단 말이에요. 이렇게 막 코털도 나왔어 이렇게 막. 근데 수영을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더라고. 그래서 이거를 포토샵으로 진짜 고생 해가지고 다 뜯어 고쳤어요. 뜯어 고쳐가지고 멈췄나? 여기 보면 깔끔해졌잖아요. 그렇죠? 코털도 제거하고 피부도 아주 그냥 맑게 잡티를 다 빼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얼굴이 뭐 원래 그렇게 생긴 걸 할 수 없는 거고, 이제 그런 거라도 조금 이렇게 과도한 거는 좀 빼줘야, 그래 어디 가면 그래도 사람은 사람이구나라고 할 거 아니냐 이거지. 왜냐면 여성분들은 평상시에 화장을 하시고 이렇게 미백 효과 같은 거를 하는, 저는 전혀 그런 거에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세월이 지나가고 나서 제 나이 50 중반이 지나서 딱 거울을 보고 이렇게 보니까는 분명히 내 얼굴의 형태는 있는데 얼굴이 너무 많이 상한 거라. 근데 뭐 시간을 돌릴 수는 없는 거고. 그래서 사진이나마 돌려놓자. 그래서 막 포토샵 기능을 이용해서 작업했던 게 기억이 나요. 이것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보세요. 43쪽에 분홍색 마우스가 되니까 얼마나 예쁩니까? 근데 주의사항이 있어요. 이 부분. 이 아랫부분이 여기 아래가 하얀색이 남아 있어요. 이거는 치명적인 실수야. 대본에 뭐라 그러죠? 뽀샵질 했구나. 나쁜 말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럼 요 하단의 요 부분을 잘 선택해서 포함시켰어야 돼. 그러면 그 경계선을 일일이 다 클릭 해가지고 추가하려면 그것도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그냥 자동으로 뿅 해가지고 선택이 된 것 뿐이지. 이것도 사실은 다 일일이 다시 선택을 해서 분홍색으로 조정을 해줘야 완벽하게 분홍색 마우스 산 것처럼 보이는 거지. 이건 누가 봐도 야, 나 이번에 마우스 샀는데 분홍색이다 라고 하면 그러네, 뻥치지 마, 밑에 보인다 라고 하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44쪽에 보시면 색조가 뭐다, 채도가 뭐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 그냥 색조는 색상을 조정하고 채도는 채도를 조정하고 밝기는 명도를 조정한다고 하는데, 다시 알려드릴게요. 색조는 색상을 변경하는 거고요. 채도는 맑고 또는 탁하게 만드는 거예요. 맑게 하든지 탁하게 하든지. 그리고 밝기는 말 그대로 밝은 색, 어두운 색, 어둡게 밝게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밤하늘에 밤길을 찍었어. 밤길에. 그럼 그거를 여기는 밝기로 밝게 처리한다고 밝은 색상의 이미지가 되지는 않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해가 뜨기 전에 공원에 갔는데 사진을 착각 찍어요. 후레쉬 터트리지도 않고 그러면 어두울 거 아닙니까? 주변도 어둡고
뭐 카메라가 알아서 밝게 찍어준다 하더라도 주변이 어둡기 때문에 어둡게 나와요. 그러면 그거를 포토샵에 와서 밝기를 밝게 해준다고 해서 전체가 밝아지는 건 아니에요. 흉해져요, 어쨌든. 그러니까 조금 더 밝게, 조금 더 어둡게 이렇게는 가능한 게 몰라도 과도하게 편집하면 대번에 나타나요, 그거는. 예. 그리고 뭐 기술 좋은 사람들은 막 턱도 깎고 그러대. 포토샵으로 이렇게. 예. 이제 그거는 기술이 이제 요구하는 거니까. 자, 그 다음. 요거는 이제 그래서 미션 클리어 했고, 다시 다른 그림. 이번에는 내용인식이라 그래서요. 내용인식이라고 하는 거. 이걸 가져올 건데요. 이게 지금 원래 그림은 이거고, 결과는 이건데, 이게 결과예요, 결과. 결과 파일 가져오시면 대본에 나타나요. 요거는 원본이고요. 원본에 여기 여성분하고 남성분이 이렇게 손을 잡고 이렇게 있는 게 보여요? 그렇죠? 보이죠? 그렇죠? 오른쪽에도 이렇게 두 분이 겹쳐 있는 것처럼 보이고 왼쪽에 있는 분은 눈사람하고 어울리는 것 같은데, 자, 이 중에서 이 사진을 여기는 깃발을 잘 선택을 해가지고 빼가지고 일로 가져온 거예요. 그랬더니 자세히 보세요. 예, 부상당했어요. 팔이 사라졌어요. 성에 다쳤잖아요. 지금 큰일 났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깃발을 보시면 깃발에 이렇게 뭔가 이렇게 뭔가가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누가 보더라도 아이씨 야 이거 애가 했냐?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러면 뭐를 잘못했다는 뜻입니까? 영역을 너무 크게 잡은 거야. 이 깃대하고 깃발만 딱 잡았어야 돼. 그래서 싹 옮기고 나면 이쪽에 이제 그 남녀 커플이 손을 잡고 있는 거는 어차피 잘라졌으니까 요 깃대가 빠져나간 순간 여기는 없어질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영역을 다른 색상을 여기 있는 다른 여기 팔 나머지 부분 있잖아요. 이걸 이용해서 잘 교묘하게 만들어서 손을 서로 잡은 것처럼 이어줘야 돼. 완벽한은 아니더라도 그렇죠. 근데 밑에 그림자도 있었잖아요. 그림자. 여기서 자세히 보시면 그림자가 사라졌어요. 그림자가 사라졌지 않습니까? 여기 눈이 있는 데가 이렇게 파헤쳐 놓은 게 약간 흉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거는 이렇게 해가지고 누구한테 사진 보내면 그래 고생했어 라고 하고 막 웃을 거야. 그럼 한번 해보자 이거죠.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는지 한번 연습이니까 한번 해보죠. 이때 중요한 거는 뭐다? 얘를 나름 좀 크게 잘 보이게끔 해놓치고 나서요.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이걸 선택하라고 되어 있는데 스팟 힐링 브러쉬 툴 뭐 이런 거 있어요?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뭐 힐링 브러쉬 툴이 있는데 얘를 지정을 하래요. 근데 지정을 할 때 여기 있는 걸 가지고 마우스로 이렇게 이거 지정이 아닌데 잠깐만요. 그냥 이걸 하면 어떨까요? 아까 그 매직봉을 가지고 뿅 또 더하기 눌러서 깃대 뿅 깃발 뿅 왜 자꾸만 다시 좀 확대해서 매직봉으로 쉬프트 키 눌러서 뿅 하면 이 불편하다. 진짜 힘들다. 이거 선택하기가 진짜 힘들어요. 그렇죠? 이 부분이 선택하기가 잘못 선택했더니 밑에 이렇게 뭐가 번지기 시작하는데 참 애매하네요. 이런 거 선택하려면. 그러면 아까 있는 그거 있었죠? 이거 다각형 선택 툴 있었잖아요.
다각형 선택 툴 이런 걸 이용하면 여기에서 착각 눌러야 되는데 오 이게 만만치 않아요. 아니면 거기 있는 매직 라sso 툴이라고 해서 마우스를 이렇게 마우스를 움직이기만 하면 따라서 움직이면 그렇게 대략 모양을 이게 선택하는 게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왼쪽에 보시면 스팟 힐링 브러쉬 툴 있고 뭐 패치 툴이 있고 거기에 컨텐츠 어원 무브 툴 이런 거 있을 거예요. 책에서는 내용 인식 도구라고 하는 걸 선택하라고 되어 있는 건데 얘를 이용해서 제가 한번 움직여 볼게요. 움직여 보는데 마우스로 이렇게 이 부분을 살짝 드래그를 잘 해주세요. 책에서는 이 부분이 손도 떨리고 팔도 떨리고 힘드네. 이렇게 예. 이렇게 선택을 했잖아요. 이렇게 선택을 하고 나서 얘를 어디로 이렇게 움직이면 잠깐만 이게 선택이 되고 나서 얘를 마우스로 드래그하면 어떻게 돼요? 그래서 어디 이쪽 왼쪽으로 움직이고 나면 넘어갔잖아요.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근데 제가 깃대를 다 선택을 못하다 보니까 깃대가 남아버린 현상이 된 거죠. 그럼 되돌려서 다시 처음부터 다시 해볼게요. 마우스로 클릭해가지고 이게 드래그를 하죠. 드래그를 할 때 얘를 포함시켜야 돼요. 반드시. 특히 이 깃대를 선택하실 때는 깃대가 잘려나가지 않게끔 나름 선택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마우스 포인터가 화살표가 생긴 거로 돼 있고요. 이때 얘를 마우스를 끌고 가면 이렇게 이제 끌고 갈 거 아닙니까? 끌고 이제 마우스를 딱 놓으면 알아서 일로 넘어가요. 그럼 이 부분이 저 뒤에 보시면 깃대가 놓였던 자리가 그렇죠?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을 자세히 보시면 여기 깃대가 놓여있던 자리가 이렇게 희미하게 남아버렸거든요. 대신에 깃대가 넘어가는 바람에 연인이 손잡은 게 사라질 수는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쪽도 마찬가지예요. 이 깃대가 어색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책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책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얘를 선택을 할 때 그냥 겉에서 이렇게 크게 잡은 거예요. 크게 잡은 거라고 이렇게 큼지막하게 여유 있게. 지금 45쪽 그림 보시면 굉장히 크게 잡아놨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얘를 옮기면 그 중에 이 깃대하고 깃발이 그려져 있는 영역을 인식을 해가지고 넘어가겠다라는 얘기죠. 포토샵 자체가 스스로 판단해서 넘어가 주겠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제가 정밀하게 이렇게 막 땄지 않습니까? 이게 그게 잘 안 어울리는 거야. 그랬더니 이제 이 부분이 문제가 되는 거죠. 이 부분이. 색깔이 휙 변해요. 이렇게 기름에 얼룩진 것처럼 그렇게 변해버릴 수 있다 이거지.
이제 이런 연습을 해가지고 우리가 좀 세밀하게 한번 연습을 계속 하다 보면 이런 기능 저런 기능을 이용해서 막 하다 보면 늘어나겠죠. 지금은 미약하지만. 그 다음에 47쪽에 있는 거는 이제 댁에서 연습하실 내용인데, 커피 그림, 이런 거, 커피잔의 모양을 따가지고, 뭐 하나 더 복제할 수도 있고,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48쪽에 보면은, 뭐 이렇게 완성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 뭐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연습을 해보시고, 이제 다음 시간에 4장서부터 해서 4장, 5장 계속해서 연습을 할 겁니다. 이제 가면 갈수록 기능들이 다양해지고요. 또 난이도가 높아지는 것도 있습니다. 왜냐면 컴퓨터라고 하는 게 앞부분에 대한 걸 모르면 뒷부분을 못 따라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앞부분을 알아야, 즉 구구단을 외워야 곱셈 나눗셈을 하는 것처럼 앞부분을 충실하게 연습을 해 주셔야 돼요. 예. 그리고 이 책의 저자가 동영상으로 제작해 놓은 게 있고, 물론 제가 여러분한테 파일 복사해서 드릴 때 그 부분까지 다 복사해서 드렸어요. 동영상 강의도 다 드러났거든요. 이것도 한번 보시고 들어보시고, 예. 그래서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